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뱅앤올룹슨의 최신형 코드리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베어플레이 EQ라는 모델이에요. 뱅앤올룹슨에서는 처음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모델인데 가격이 엄청나게 사악합니다. 구독자분께서 이제 리뷰를 요청을 하시고 저도 이 제품이 궁금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걸 과연 사면서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가격인가, 이 가격의 코드리스를 과연 구매해서 사용할 만할까. 그래도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뱅앤올룹슨 EQ 외관부터 보실게요. 언박싱은 앞에서 보셨고, 외관은 일단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뱅앤올룹슨의 H95 95주년 헤드폰이에요.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긴 할 텐데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이 비슷합니다. 이 케이스의 재질, 느낌, 촉감, 최상위 라인업을 형성하는 어떤 시그니처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촉감도 좋아요. 오히려 이제 저렴하게 보이는 드비알레 제미니 같은 경우 뱅앤올룹슨의 옆에 가서 보니까 얘가 좀 더 심플하고 예쁘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떠신가요? 이 소니의 WF-1000X 마크 4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좀 더 크긴 하지만 이 두께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얇습니다. 케이스가 크기로 유명한 보스, 참 얘가 큰 비누라면 미니 비누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어팁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요. 컴플라이 폼팁은 근데 미디움 사이즈 하나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사이즈를 다 제공을 해줘야 맞지 않을까요? 가격이 지금 얼마인데 좀 이런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언박싱을 해서 밤에 사용을 좀 했고, 오늘 아침에도 들어보면서 어떻게 리뷰를 할까 좀 장단점을 정리를 했는데, 일단 외관 보실게요. 외관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물론 가격을 생각하면 이런 퀄리티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가격이기 때문에 뭐 여튼 예쁩니다. 촉감도 좋고, 디자인이 조금 특이한 게 약간 반원을 그리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도 귓바퀴 쪽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고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한 디자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멀티 페어링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5.2 버전이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ANC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확히 50g, 이게 스펙상에도 50g인데 정말 50g이 딱 나오네요. 하나당 8g, 약간의 오차가 있네요. 7.7g, 그래서 합쳐서 65.6g.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제미니 88.2, WF-1000X 마크 4 54.4, 보스 94.3.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코덱은 AAC, SBC, 그리고 aptX, 어댑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aptX를 쓸 때는 사용 시간이 좀 짧아요. AAC, SBC 때는 6.5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ANC 키고 끄고는 7시간 반, 그리고 aptX를 사용할 때는 5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나오는 배터리 타임에 비해 aptX를 사용했을 때 5.5시간, 6.5시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7시간, 8시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활방수만 지원을 하고 방진도 지원을 합니다. 방수 방진 등급이 IP54를 받았어요. 불친절한 UI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터치 조작이 우측 조작이 재생 일시정지,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 볼륨업, 왼쪽은 길게 누르면 볼륨 다운, 투터치를 했을 때 중립 모드하고,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끄고, 그리고 트랜스페런시 모드, 주변 소리 느끼죠? 그렇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만 낄 경우에는 어느 쪽을 사용하든지 재생과 일시정지만 가능합니다. ANC에 대한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쪽을 어차피 벗고 있다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블루투스 연결을 하기 전에 어플에서 먼저 구동을 시키고 블루투스를 그 후에 접속을 하면 어플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블루투스 연결을 먼저 하고 어플로 넘어와서 제품 찾기를 들어가야 제대로 된 UI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근데 이게 꼬이면 잘 연결이 안 돼요. 어플이 블루투스까지 껐다가 키던가 이어폰을 아예 크레들에 넣었다가 빼면서 다시 페어링부터 시작을 해야 정상적으로 UI까지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편의성의 부족, 뭔가 엄청난 많은 기능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다음 곡, 이전 곡, 그리고 내 인터페이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50만 원이 넘잖아요. 뱅앤올룹슨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예뻐요. 이번에도 예쁩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특히 이 케이스의 디자인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매트하면서도 뱅앤올룹슨이라는 글자는 빛나는,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주머니에 넣기에도 굉장히 얇아서 좋습니다. 품질이 꽤 좋아요. 귀를 좀 근데 편안하게 하면서 해상도를 높여놨다는 기분이 저는 좀 들거든요. 해상도가 높으면 보통 귀가 좀 피곤하기 마련이에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피로도를 좀 빨리 느끼고 오래 착용하기엔 좀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뭐 이도가 아프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귀가 피로하면 착용을 하고 있을 때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저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꽤 오랫동안 착용을 하고 잠을 잤는데 굉장히 높은 해상도 치고 피로하지 않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음의 어떤 타격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꽤 괜찮습니다. 뱅앤올룹슨의 어떤 시그니처 사운드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더 편안한 느낌. 소니 1000X 마크4 같은 경우는 타격감이 굉장히 알맹이 있게 나온다는 느낌. 얘는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는데 그래도 타격감이 적당하게 잘 느껴집니다. 타격감이 있는데 라는 수준을 딱 넘어서지만 그 이상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어떤 압력에서 조금 자유로운 느낌? 자, 그리고 이번에 연결성 테스트도 인증을 또 받았는데 안드로이드에 대한 연결성은 빠져 있어요. 구글 패스트 페어는 빠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에 대한 MFI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부분은 어떤 측정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 ANC의 기능이 상향 평준화가 이미 되어 있다. 이 제품도 저는 그 제품군에 속한다고 봐요. 보스, 소니, 드비엘레 제미니 제품군에 속할 만큼의 성능은 보여줍니다.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지 않죠. 이게 6.8mm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는데 드비엘레 제미니에 비해서는 좀 육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니의 1000X 마크4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쩌면 좀 비슷합니다. 보스는 워낙 좀 특이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죠. 모멘텀이랑 비교를 하자면 이 고급짐은 비슷한데 뱅앤올룹슨의 약간 독특한 디자인이 예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가로 세로 길이는 거의 비슷하네요. 가격 대비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소니의 1000X 마크4가 좀 더 경쟁력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나이저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속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CX 트루 와이어리스 모델이 단독 사용이 가능하게 나와 있잖아요. 후속기가 나올 때 편의성을 좀 잡고 나온다면 강력하게 시장을 한번 호령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지금 시점이 좀 듭니다. 당분간은 좀 그래도 또 신제품 버프를 받아서 제가 사용을 자주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